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몽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열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화학 반응식은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열이나 또는 반응 엔탈피를 표현하는 화학식이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반응식과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화학 반응식은요, 반응식의 열의 출입, 즉 반응 엔탈피를 표현하여 나타내는 방식이 바로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이 열화학 반응식은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대로 작성하시고 거기에 따른 반응 엔탈피를 추가해서 작성해 주시면 열화학 반응식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열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반응식과는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특징만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된다면 이번 수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엔탈피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면서 엔탈피는 특정 압력과 온도에서의 물질 에너지라고 했었죠. 즉 압력과 온도에 따라 에너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열화학 반응식을 표현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온도와 압력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25도씨 1기압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은 뭐냐면요. 이 반응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 번째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그림 찾기 해볼까요? 자, 여기서 틀린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반응 엔탈피 값이 다릅니다. 화학 반응식이 같은 것 같은데 반응 엔탈피 값이 달라요. 사실 그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생성물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생성물의 상태가 다르니까 반응 엔탈피가 다르다? 이것이 바로 열화학 반응식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라 엔탈피가 달라지므로 물질의 상태를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꼭꼭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태는 고체는 S, 액체는 L, 기체는 G, 수용액은 AQ로 여러분이 상태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은요. 자, 이번엔 뭐가 달라졌을까요? 식을 봤더니 개수가 모두 2배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개수가 2배가 됐더니 반응 엔탈피 값도 2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열화학 반응식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같은 화학 반응이라도 반응 개수에 따라 반응 엔탈피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2몰의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는 1몰의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반응 엔탈피의 2배가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응 엔탈피는 물질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열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개수가 달라지면 반응 엔탈피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반응식의 개수는 몰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수소기체 1몰이 산소기체 2분의 1몰과 반응하여 수증기 1몰이 만들어졌다. 이때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241.8kJ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서 추가적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화학 반응식과 달리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개수가 정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특징은 뭐냐? 자, 이번에 반응식을 봤더니 반응 엔탈피 값의 절대값이 같습니다. 단순히 부호만 다를 뿐이네요. 그쵸? 아래에 있는 식의 반응 엔탈피는 플러스, 위에 있는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즉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란 뜻이죠. 이때 반응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더니 위에 있는 반응식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되고 아래에 있는 반응식은 수증기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반응식은 서로 역반응 관계죠. 자,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은 역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정반응의 엔탈피 변화와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는 반대이다. 자, 이 네 번째 특징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면 다시 이 반응의 역반응인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가는 것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흡수되는 양은 발열하는 양과 당연히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특징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화학 반응식의 모든 특징을 살펴봤어요. 총 4가지 특징이었는데, 자, 열화학 반응식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열화학 반응식이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화학 반응식에서 추가적으로 반응열이나 또는 반응 엔탈피를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열화학 반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4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특징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특징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의 4가지 특징 잘 정리해 두시면 이번 시간도 보람차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여러 가지 반응 엔탈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